한번 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골다공증이 단순히 이제 뼈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레카내과 내과 전문의 인석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골다공증 검사에서 이제 경계치가 나왔을 때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제 우리 검진하신 분들 골다공증 결과지 받으시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치료를 꼭 받아야 되냐. 자, 먼저 우리 골량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골량이라는 거는 30세에 최대치를 찍고 나서 이후에는 안타깝지만 점점 낮아지기만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과 다르게 완만하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50세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폐경이 되시면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골량도 같이 확 이제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젊을 때에 비해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근육량과 이제 골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또 이제 골량도 좀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우리 식습관이 이제 유제품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유 같은 종류의 이제 유제품, 가공품 뭐 이런 비롯해서 좀 드시면은 좀 배가 불편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을 드시지 못하는 것도 좀 불리한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되고요. 게다가 또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약물 같이 이제 외부에서 도움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제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햇빛을 쬐고 이제 일광욕 같은 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수영장 복장으로 매일 30분 이상을 좀 이렇게 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그렇게 이제 복장으로 30분 이상을 좀 일광욕 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 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겨울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필요한 처치를 이제 받지 않게 될 경우에는 나이가 좀 더 들어서 60대가 되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손목 넘어지시다가 손목을 탁 짚었는데 똑 하고 이제 손목 골절이 먼저 생기게 되고요. 또 좀 더 지나서 70대가 되시면은 이제 허리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압박골절 중에서도 이제 전방골절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전에 보시면은 우리 할머님들 중에서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진, 아까 이전에 동요에서도 뭐 꼬부랑 할머니라는 이제 그런 동요가 있듯이 이제 허리가 이렇게 좀 휘어서 꼬부라지는 그런 이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이제 80대가 되시면은 이때는 정말 이제 위험하게도 이제 고관절, 우리가 대퇴골이라고도 하는데요. 넙다리 뼈가 이제 부러지게 되면은 이거는 단지 이제 골절만 있는 게 아니라 치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헌에 따라 또 통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 20% 정도는 사망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것도 있겠고 이제 수술을 받는 거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골다공증이 단순히 이제 뼈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 무서운 얘기만 많이 좀 드렸는데요. 그렇지만은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약물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고릅스 억제제라고 뼈가 녹는 것만 이제 예방하는 약제들이 주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령성을 이제 촉진하는 약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약 드시고서 막 속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주사제도 많이 개발돼서 뭐 3개월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 이제 섭취의 부분에서도 과거에 이제 우유만 드시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유당불내성으로 이제 막 설사를 하거나 배가 막 불편한 분들이 많았는데 발효우유들, 요거트 종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나와 있고요. 그래도 나는 우유를 도저히 좀 비려서 못 먹겠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칼슘 두유 같은 것들로 대체를 해볼 수도 있고 또 두유도 못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몬드액 같은 제품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것으로 좀 이제 보충을 하고 치료를 할지를 주치의 선생님과 잘 의논을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골다공증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골다공증은 처음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뭐 관절이 아프다고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첫 증상이 골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해서 좀 필요한 처치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준비를 하는 것이 골절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검사 결과 이제 주치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